이렇게 봉수를 하고 보통 이제 유치원 어린 애들한테 배꼽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호칭을 뭐라 그럴 때 열린 책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그러나? 아, 네, 저는 영주면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수의사 박낙연입니다. 지금 현재는 포천 향교에서 송균관 유도회 포천 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입학원서 쓰는데 지나가시던 그 실업 선생님이 지금은 성함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운 선생님이었죠. 제가 이제 축산대학 그 당시에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이 상당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 그 축산학과를 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왜 축산학과를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소를 기르면서 목장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야 소는 누구라도 다 기르는데 내 생각 같아가지고는 너 수의학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 이 다음에 네가 소를 기르다가 병이 났을 때 그 치료도 네가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런 분야에서 또 연구를 하면은 이 다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산과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정말 타당하다 맞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의학과를 지원하게 되고 결국 이제 수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동물병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의 조언이 없었다면은 저는 아마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이 제 인생의 어떤 좌표 내지는 그 갈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운 선생님입니다. 옛날에는 그 서예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서예를 배우러 이제 향교회를 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 청년유도회라는 또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향교가 뭔지 청년유도회가 뭔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또 고전강독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논어, 맹자 이런 거를 강의하고 서로 토의하고 이러는 경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어떤 반인지 좀 호감이 가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는 청년 유도회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향교에 출입하면서 논어, 맹자 또 공자 이런 분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런 게 우리 삶에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통해서 유교 이념 국가로다가 조선이 건국을 했고 그런 그 이념 하에 온 그 백성들 임금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그런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조선이 건국된 건데 그런 엄청난 이념을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가면은 보통 이제 동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그 오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의, 예지, 신 이렇게 5가지 그 유학에서 가르치는 덕목이 있는데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인문 할 때 인, 그 다음에 돈의문 할 때 의, 또 숭례문 할 때 예, 홍지문 할 때 지. 나머지 하나씩은 고심각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신 이렇게 5가지를 국가의 덕목으로다가 정해가지고 그 유교 이념에 입각한 그런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고 그런 통치를 우리 조선이 했던 거죠. 사실은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공부 위주였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그 책을 못 봤는데, 대학 가서라도 이런 논어맹자라든지 이런 사서상경을 좀 미리 알고 읽었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잘 기억도 안 되고 계속 해도 자꾸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도 꾸준히 이제 그 경전을 읽고 그런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공자님 말씀 중에 뭐 조문도 없는 석사가인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정도로 어떤 깨우침을 알게 되면은 그 생사에 관계없이 그만큼 기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법 난조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어렵거니와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부처님의 그 법을 이렇게 전해 듣기는 정말로 힘들다. 그 마찬가지로 공자님의 그런 말씀도 논어나 맹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삶을 생각지도 못했었고, 유교의 근본 이념은 나 자신의 수양이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러한 가르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귀중한 만큼 상대방도 귀중한 것이고, 그런 관계에서 그 예절을 통해서 서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유학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유교 유학에서는 그 교육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셔져 있는 인물들이 공자를 위시해서 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이렇게 네 분이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송조, 사현 해가지고 이제 송나라 때 유명하신 주자를 비롯한 그 네 분의 그 성현들을 모시고 있고, 또 아국 18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신라 시대 때의 그 설총, 또 최치원 이런 그 유명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고려 시대 때는 그 안향, 정몽주 이런 분들이 모셔져 있고, 조선 시대 때 우리 화폐에도 나와 있죠. 그 율곡 이 선생님, 퇴계 이황 선생님 이런 대단한 그 학자들, 덕이 높으신 분들을 그 18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교라는 곳이 제사를 지내면서 공부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본받아서 앞으로 나도 그렇게 성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학맥이나 이런 덕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포천 현감으로 오면은 제일 먼저 향교에 들러서 고유를 합니다. 제가 포천 현감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러 성현들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어서 포천의 그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받아가지고 훌륭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임기가 끝나서 갈 때도 마찬가지로 향교에 가서 고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각 고을마다 우리나라 234개 고을에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는 봄, 가을로 석전이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올립니다. 성현들의 그런 뜻을 계속 잊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포천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분들은 꼭 향교에 와서 그런 어른들의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맹세거든요. 고유라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훌륭한 그런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병 그 교육이 중점, 그래서 제가 동물병원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동물은 예의라는 것이 없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의다. 그러니까 예의를 모르면 일반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예의를 가르치는 곳이 유교고, 너와 나가 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의를 통해서 절제하고 같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3천만이 있을 때 3천만이 다 같이 그런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인간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예의가, 도덕이 아주 그 생활의 어떤 기본 바탕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높고 OECD 국가 중에 이혼율도 높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바탕은 결국 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특히 초중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가르치고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이런 옛날의 그런 생활 방식, 기본 질서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학 상장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똑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서로가 그런 배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꿈이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그런 쪽에 공부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너무 무관심하게 그렇게 제가 그 어떤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그 저의 진로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한테 사실 그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내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도해 주시는 그 선생님처럼 나도 후배들을 가르쳐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